이태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끼니까 아이돌이 된 기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네요. 저는 UX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고요. 공부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약간 그 옛날에 듀스라는 댄스 그룹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난 누구고 여긴 어딘지. 많은 기술 쪽 테크 컨퍼런스다 보니까 기술 쪽 개발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소프트하거나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용기를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내추럴 UI의 가능성과 함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내추럴 UI가 어떤 건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소프트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테크니컬한 저의 어떤 본능을 죽이고 최대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UX와 UI는 사실은 요즘 제가 이렇게 필드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개념이 혼동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UX는 말 그대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좀 굉장히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블레가 굉장히 크고요. 사용자 연구라든가 사람들의 경험이 무엇인지는 조금 근본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그래서 유저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범위를 좁힌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고, 원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뭘 만지고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이제 UX, UI를 공부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배경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더렐 비샵이라는 분이고요. 굉장히 동안이시고 지금 어른께 이런 말씀드리면 좀 실례지만 귀엽게 생긴 동안의 더렐 비샵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디자이너시고요. 이분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1992년에 이 마블 앤서링 머신이라는 그 앤서링 머신, 그 자동 응답기죠. 응답기를 디자인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한 97, 8년 정도 경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게 여기도 혹시 이걸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블 앤서링 머신은 굉장히 재밌으면 생긴 거는 나무로 깎아서 약간 터프하게 생겼지만, 여러분들이 앤서링 머신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쓰지만 저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썼고, 앤서링 머신에는 조그만 LCD가 달려서 메시지가 몇 개 남겨지면 숫자가 이렇게 써 있게 되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다음 메시지가 뭡니다 이렇게 들려주게 되어 있는 건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안한 앤서링 머신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일단 화면이 없습니다. 화면이 없고 메시지가 남겨지면 저기 보시는 조그만 구슬이 하나씩 저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나요? 3개가 남겨져 있죠. 저 메시지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구슬을 들어서 저기 있는 작은 구멍에다가 집어넣으면 메시지가 들리게 됩니다. 그런 약간 컨셉 디자인인데요. 이렇습니다. 디지털 정보란 만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겨진 메시지란 만질 수 없는 어떤 정보인데, 이분은 그걸 만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정보를 텐저블한 어떤 걸로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거기서 더 재밌는 포인트가 여기서 더 이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가 남겨져, 예를 들어서 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서 한 3년 만에 전화가 왔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어플라이 했는데 합격 통지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던가, 굉장히 소중한 어떤 정보가 그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을 때 저 구슬을 그 옆에 있는 접시에다가 평생 보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정보로는 어떤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가치를 피지컬한 어떤 구슬에다가 담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흥미롭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소름이 쫙 돋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디지털 정보란 뭐고 그것과 어떻게 인터랙션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MIT 미디어랩의 텐저블 미디어 그룹 같은 데서는 이런 류의 어떤 프로젝트들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들고 나온 건데요. 히로시 이시가 이끄는 이 미디어랩의 텐저블 미디어 그룹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뮤직 바틀이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어떻게 병에 넣어둘 수 있을까? 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병들은 어떤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병들입니다. 그래서 그 병의 뚜껑을 열면 그 음악이 시작되고요. 뚜껑을 닫으면 그 음악이 멈추는 일종의 뮤직 플레이어인데요. 각 병마다 다른 악기로 연주된 음악이 있기 때문에 각 다른 병들을 열면 그 음악들이 서로 합주가 돼서 하나의 완성된 음악을 만들어주는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개념이었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이것에 저도 한번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뭐 스텔라라고, 이건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스텔라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런 탁자 위에서, 빛나는 탁자 위에서 물건을, 저기 있는 조그만 오브젝트를 막 움직이고 만지고 뭐 돌리고 끼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별자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플라워 테이블이라고 해서 만남이라는 그 소중한 경험을 어떻게 인터랙션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테이블에 아무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이 와서 앉고 서로 얘기가 깊어질수록 테이블에 뭔가 꽃이 자라고 꽃밭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옛날 무슨 시에 뭐 찻잔에 뭐 달이 기울었다, 뭐 이런, 술잔에 달이 기울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 찻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찻잔에 꽃이 떠다니게 한다던가 뭐 이런 그런 경험들을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해봤었던 것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학생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땅 따먹기도 한번 만들어봤었고요. 피지컬하게 디지털로 땅 따먹기를 하면 어떨까, 땅에서 이렇게도 만들어봤었고, 뭐 화장실, 복도, 계단 등등에서 온 심지어 사람 옷에까지 많은 곳에 저런 디지털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그 피지컬하게 우리가 그 인터랙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던, 지금도 물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어가요, 디지털 세계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세계와는 어떤 간극이 있습니다. 그 UI, 그러니까 유저 인터랙션 디자인은 사실은 이 디지털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뭐 마우스, 키보드 등등 해가지고 좀 제네럴한 어떤 인풋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디지털 세계와 우리는 교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터랙션 그 UI들의 예는 사실 저런 디지털 세계와 실제의 세계가 서로 seamlessly intertwine, 그러니까 봉합 없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우리의 실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좀 더 내추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런 좀 더 내추럴한 UI를 구현할 수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많은 시도와
그리고 움직임, 새로운 어떤 도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이 새롭다, 재밌다 이런 반응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냥 또 하나의 어떤 재미있는 뭐겠지, 새로 뭐가 되겠니 뭐 이런 식의 약간 부정적인 반응도 많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번 그려봤는데 최초로 인터랙션 미디어가 나오면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로드맵을 쭉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맨 위쪽에 마우스부터 거의 안 보이는데요. 맨 위쪽에 마우스에서부터 그다음 데스크탑 UI,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핸드헬드라든가 랩탑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UI 등등의 그런 타임라인을 쭉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을 90년대 중후반쯤에 도널드 너먼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코인을 하셨는데 그 전에 UI의 어떤 기술들을 보면 좀 기술적인 구현이라든가 사용성이라든가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았고 어떻게 제너럴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UX란 말이 말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뭔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UI로 또 그 경험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높은가라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좀 그쪽으로 기울였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UI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을 하고 그것들이 실제 제품에 적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스캡티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분 소개드릴 이분은 준 레키모토라는 일본 분인데요. 소니의 개발자 인터랙션 개발을 하시던 분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한데 아마도 이분의 홈페이지를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R이라고 해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에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프로토타입과 아이디어들을 많이 진행했고 지금 현재는 동경대 스카웃을 받아서 동경대에 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2006년도에 이런 게임을 내놓습니다. 아이 오브 저지먼트라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UI를 제안을 해도 거의 성공하는 예가 듭니다. 이거는 이제 PS3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에서 돌아가는 게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AR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카드 같은 거 올려놓고 카메라를 찍고 있으면 화면에 거기에 이제 크리처들이 올라와서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현실과 그 디지털이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게임이다라고 해서 막 나왔고 실제 또 영상 같은 걸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스캡티컬한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첫 번째가 어떤 기술적인 정확성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UI가 나오면 사실 그런 정확도를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높이기가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는 어렵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장벽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약간 낯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약간 거리감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실패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2006년도에 지금은 회사가 그렇진 않지만 2006년도에 닌텐도에서 위라는 게임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실 거고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집에 한 대씩들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굉장히 혁명적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프로모션 포토들이라 조금 과격한 것들도 있지만 하여튼 저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게임기였습니다. 위라는 게임기가 지금도 저도 집에 한 대 있고 가끔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게임 콘솔이라는 것들의 어떤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위라는 게임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인터랙션을 제안을 해서 그것이 사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그래픽처럼 그래픽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심지어 팔도 없는 애들이 나와서 막 게임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위피시라든가 이런 또 다른 센서를 갖다 놓고 좀 더 다양한 제스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더 신경을 쓴 그런 예였는데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마켓 쉐어를 보면 2006년도까지 닌텐도는 사실은 1%도 안 되는 마켓 쉐어를 갖고 있었고요. 1% 넘었나요? 하여튼 한 자릿수대 마켓 쉐어를 갖고 있었는데 3년 안에 사실은 50% 이상의 마켓 쉐어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PS3와 그때 당시에 PS3, 엑스박스가 서로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둘은 뭐에 관심이 많냐면 하이 레졸루션에 하이 파워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더 오다쿠스러운 어떤 그런 화면을 제공해야 된다. 좀 더 리얼한 화면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삐딱선을 탔습니다. 왜냐 그래픽은 팔도 없는 애가 나오고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엄청 로우레즈의 어떤 그 그래픽에 뭐 이렇게 하는데 게임도 엄청 단순한 그런 게임들이고 그런 게임들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희한하게도 이렇게 마켓쇼에서 얘기해 주듯이 그것은 이제 뭐 이 위라는 게임이 줄 수 있었던 어떤 몰입의 어떤 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절로 춤이 나오는 게임을 하면서 그 엄청난 몰입의 경험을 준 반면에 게임이 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너무 몰입하다 보면 저런 일도 많이 발생해서 굉장한 데미지를 얻는 그래서 아마 TV 업계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초반기에는 그래서 뭐 스트랩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죠. 저 때문에 하여간 적어도 제스처라는 UI, 내추럴 UI 중에서도 제스처라는 UI에 대한 새로운 어떤 뭐랄까 제시를 해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닌텐도 위가 UX 중에서도 UI 중에서도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엑스박스는 빨리 움직여서 이제 키넥트란 거를 내놨고 이건 좀 더 뎁스 카메라 같은 걸 써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이 리모컨 없이 센서들 깔아놓지 않고도 제스처를 이제 그 디텍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엑스박스는 빨리 저 키넥트로 움직였고요. 우리 저 소니는 여기 소니 관계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소니 빠였습니다. 90년대까지.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소니가 굉장히 못하고 있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막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은 그걸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그 전에 이제 그런 류의 제스처 류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 못했습니다만 좌우간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특히 키넥트는 약간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약간 좀 재미있는 놀잇감을 좀 줘서 이거를 해킹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놀 수 있게 하는 놀잇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갖고 좀 놀아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신기하고. 이렇게 좀 시리어스한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 스마트 TV라던가 아니면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그런 간단한 제스처를 넣는 이제는 간단하지 않고 이제는 좀 더 복잡한 제스처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저번에 그 CS 쇼 이런 데를 보니까 그런 예들, 그러니까 제스처가 어떤 하나 제스처 UI라는 것이 내추럴 UI 중에 제스처 UI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립 모션 같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립 모션 같은 경우는 무슨 그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줌으로 해서 이제 제스처가 진짜 거의 뭐 그 리얼한 수준의 그런 정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발매된다면서 시장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살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수준까지도 이제 집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에 톰 크루즈가 나와서 막 손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뭐 투명한 화면에서 영상도 막 편집하고 갔다가 뭐 다운로드 업로드하고 붙이고 막 지우고 막 그랬었죠. 어느 순간 여러분들 또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 앞에서 막 저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저렇게 뭐 장갑을 끼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일이 이제 현실에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스처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서요. 하여간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에는 어떻게 제스처를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그 어떻게 하면 그 저 제스처를 UI에다가 그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첫 번째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용자의 창의성을 탐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제스처를 사용하고 그 제스처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그것이 사용성이 어느 정도 높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들을 해보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한 워크숍을 한번 가졌습니다. 학생들이랑 워크숍을 가져서 이런 방법들을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뭐 모션 드라마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1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 너희들이 제스처만 사용해야 되는 상황을 좀 연출을 해서 제스처로 그 상황을 한번 그 드라마로 만들어봐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료가 납치돼 가서 구해야 되는 상황,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리고 뭐 할머니 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한테 길을 안내해드려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해내고 그걸 제스처로 해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제스처를 적용하는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션 퀴즈라고 해서 약간 스피드 퀴즈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스피드 퀴즈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말 없이 제스처만으로 한번 맞춰봐라. 같은 시간에 몇 개를 맞추나,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스피드 퀴즈라서 소리 없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제스처만으로 TV. 패스. TV. SBS. SBS 왜 웃었냐면 그 5번 했는데 5번이 SBS라고 지들이 미리 약속해 갖고 와가지고 혹시 저런 거 나오면 5번 하자 그래가지고 맞췄어. 그런데 하여튼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가이드를 주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주면 쉽게 그거를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어떤 랜덤한 제스처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아까 잠깐 그 다른 그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 마인 비디오 같은 걸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되는 것처럼 하는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 제스처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사용자 창의성을 좀 탐색해보는,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제스처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어떤 유저빌리티 테스트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성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하면 제스처가 아닌, 저희는 좀 핸드 제스처에 관심이 많은데요. 핸드 제스처가 아닌 뭐 표정이라든가 행동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제한을 시킬까 해서 뭐 아이디어를 낸 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천으로 만든 저런 데다가 손으로만 이렇게 제스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몇 가지 태스크를 수행해 보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태스크를 수행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제스처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빨간 불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건 저 키넥트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저도 그거 가지고 좀 장난을 쳐본 겁니다. 그 제스처에는 그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스처가 어떤 메이저한, 아까 그 탐 크루즈처럼 모든 걸 다 제스처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UI가 존재하고 거기에 마이너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포팅하는 어떤 UI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현재로서는 보입니다만, 어느 순간 이게 메이저한 어떤 UI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현재 상황은 기술적인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극복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자연어라든가 AI 같은 것들을 개발할 때 어떤 느끼는 한계와 비슷한데요. 그 뭐 한국어 시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제대로 알아듣는 게 없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고, 그 한계들 내에서 이거를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지만이 그런 합리성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사용성을 갖고 갈 수 있느냐에
그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있고, 현재로서는 절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좋은 예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좋은 예가 90년대 그 저기 팜파일럿에 있는 그 그래피티라는 UI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그 라이팅을 그 레코그니션하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사용한 게 저렇게 기본적으로 주고 저걸 학습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 할 수 있도록 레코그나이제이션을 좀 더 쉽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좀 약간 모순됩니다. 제스처가 좀 자연스럽고 그것이 시스템이 제스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또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상황이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 같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과도기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내추럴한 UI들, 그 중에서도 제스처 UI라든가 이런 내추럴한 UI가 사실 굉장히 좋은 다른 사용자 경험,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고 아마도 많이 활용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책 한 권을 소개를 드리면 뭐 많이들 아시는 책이고 특히 이쪽 미디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책은 6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사실 한 20-30년이 지난 후에 그 가치가 사실 다시 재조명을 받은 그런 굉장히 좀 희한한 스토리를 가진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마셜 맥루한이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디어가 메시지다 라는 이 한 문장에 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 뒤에 지금 백그라운드에 보이는 사진이 그 60년대 이 책이 쓰여지던 60년대 당시에 미국의 대선에 케네디와 닉슨이 TV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최초죠. TV에서 대선 주자끼리 토론을 하는 것은 최초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금 대선 전국인데요. 저희도 대선 주자들이 토론을 할 일이 벌어질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토론 내용을 라디오에서 하는 것과 TV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그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다른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컨텐츠도 중요합니다. 컨텐츠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내용으로. 하지만 그 컨텐츠 외에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UI가 서비스다라는 말을요. UI 자체가 주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는 아까 보셨다시피 위가 보여주고 있고 키넥트 같은 예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UI 자체만을 바꿔줌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경험을 줄 수 있고 그 경험이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추럴 UI란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치 UI가 없는 애플을 상상할 수 있냐 이거죠. 그 UI, 터치 UI가 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미디어에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추럴한 UI에 대한 고민들 중에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아주 일부를 오늘 소개해 드렸지만 이 내추럴 UI는 그래서 어떤 그 서비스가 바라는 같은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소비자, 사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같은 맥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점에서 아마도 예측하기로는 아마도 향후 이제 내추럴 UI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것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